장비와 조조의 이상한 대화. 글 김수경, 그림 양수홍, 원작 중국 설화. 언어를 주제로 한 장비와 조조의 이상한 대화는 중국 설화를 원작으로 삼았습니다. 출판사 을파소. 먼 옛날 중국이 위, 촉, 오 세 나라로 나눠져 있던 때예요. 세 나라는 서로 자기 나라를 최고로 만들려고 다투었어요. 어느 날 위나라 왕 조조가 총나라 장군 장비를 잔치에 초대한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왜 하필 성미 급한 장비를 초대한 걸까? 총나라 왕 유비는 장비가 걱정이 되었어요. 장비는 용감한 장군이지만 성질이 불같아서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걱정 마십시오. 장비는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유비 곁을 지키던 제갈량이 말했어요. 마침내 장비가 위나라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장비는 잔치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생각에 싱글벙글했지요. 장비가 병사들을 막 데리고 막 길을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제갈량이 장비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잔치에 가시면 술은 마음껏 마시되 말은 적게 하십시오. 그래야 탈이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시오. 내 입은 먹고 마시는 데만 쓸 테니. 장비는 호탕하게 웃으며 위나라로 떠났어요. 위나라에 다다르자 조조가 직접 나와 장비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시오, 장비. 마음껏 즐기다 가시오. 고맙습니다. 장비는 짧게 인사만 하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제갈량의 말대로 최대한 말을 적게 하기로 했지요. 잔치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장비는 쉴 새 없이 먹고 마셨어요. 그 바람에 말할 틈도 없었지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조조는 장비를 향해 두 손을 동그랗게 만들어 보였어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장비는 궁금했지만 제갈량의 말대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둥근 원의 뜻이 무엇인지 이리저리 생각했지요. 옳거니 무슨 뜻인지 알겠다. 나도 손으로 말해야겠군. 장비는 씩 웃으며 두 손을 양쪽으로 길게 펼쳐 보였어요. 장비의 손 모양을 본 조조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곧 자신만만한 얼굴로 장비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죠. 이거 참 너무하는군. 조조가 날 아주 우습게 보는데? 장비가 혀를 차며 고개를 휘휘 저었어요. 이번에는 조조가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였어요. 장비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펼쳐 보였지요. 그러자 조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술잔만 비워댈 뿐 손가락을 펴보이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은 손으로 어떤 대화를 나눈 걸까요? 잔치가 끝나고 장비가 총나라로 돌아가려는데 조조가 돼지 10마리와 양 100마리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게 다 웬 거야? 조조가 드디어 날 알아보는구나. 장비는 신이 나서 병사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돼지와 양떼를 몰고 멀리 사라져가는 장비 일행을 보면서 조조는 중얼거렸어요.
대단한 장군이야. 소문만 믿고 우습게 보다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총나라를 얕잡아 와선 안 돼요. 장비 같은 훌륭한 장군이 있으니 말이요. 조조는 신하들에게 일렀어요. 그러나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장비가 용감한 장군이긴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조조는 궁금해하는 신하들에게 장비와 손으로 나눈 대화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조조는 두 손으로 원을 만들어 보였어요. 위, 촉, 오 가운데 우리 위나라 땅이 가장 크다고 했더니 장비가 자기네 땅은 이렇게 넓다는 손짓을 했소. 조조는 장비가 했던 대로 양손을 길게 펼쳐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엄지손가락을 세워 흔들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훌륭하다고 했더니 조조가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장비가 머리를 흔드는 게 아니요?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소? 조조가 다시 손가락 두 개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나는 훌륭한 문인이자 뛰어난 장군이라고 했더니 장비는 기가 죽기는커녕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보이는 거요. 신하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자 조조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으죠. 총나라에는 나 같은 사람이 다섯이나 있다는 뜻 아니겠소? 그래서 장비에게 돼지와 양을 선물했소. 세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잘 보아달라는 뜻으로 말이요. 조조는 손으로 장비에게 정치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과연 장비도 조조처럼 손으로 정치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편 총나라에서는 장비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비가 돌아왔습니다. 유비는 한달음에 달려나가 장비를 맞았어요. 장비는 의기양양하게 조조에게서 받은 선물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손으로 몇 마디 주고받았다고 했지요. 뭐? 손으로? 장비는 조조가 처음에 보였던 손 모양을 따라했어요. 신이 나서 먹고 있는데 조조가 두 손으로 원을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월병을 먹으라는 뜻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월병보다는 국수가 더 먹고 싶었지요. 그래서 장비는 국수를 더 달라는 뜻으로 두 손을 길게 쭉 빼 보였던 거예요. 제갈량이 방긋 웃음을 지었어요. 조조가 한 말은 그 뜻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조조가 엄지손가락을 세우더군요. 그 뜻은 국수를 한 그릇만 먹으라는 거잖아요. 제 배가 한 그릇 갖고 찰 배는 아니죠. 그래서 어림도 없다고 고개를 흔드니 조조가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잖아요. 한나라의 왕이라면서 참 속이 좁지 않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다섯 손가락을 쫙 펼쳐 보였지요. 그러면서 장비는 국수를 5그릇 먹었다며 자랑을 했어요. 장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비와 제갈량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장비는 조조가 했던 속 모양을 모두 먹는 뜻으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병사들까지 웃음을 참지 못해 킥킥거리자 장비는 버럭 화를 내며 제갈량에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우스운 겁니까? 제갈량이 장비에게 말을 했어요. 조조가 손으로 만들었던 모양은 월병이나 국수 그릇 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위, 촉, 오, 세 나라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였겠지요. 장비는 아직도 어리둥절한지 머리만 그쩍이었어요. 잘못했다가는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으니 제 아무리 용감한 장비라 해도
깜짝 놀란 거지요. 장비와 조조 사이에 서로 다른 말들이 오갔지만 별일 없이 지나가서 참 다행이지요. 끝.